네, 오늘은 보청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얘기를 드리려고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보청기라고 하면 과거에는 보청기에 대한 인식이 썩 좋지는 않았죠. 특히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보청기를 끼운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워하시는 분도 많았고 자존심 상해하는 분도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보청기가 일단은 굉장히 컴팩트해졌습니다. 예전처럼 큰 보청기가 아니라 조그마한 보청기들도 많이 나와서 이제 유관상, 미관상 어려웠던 부분들이 많이 해결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요즘에는 60, 70세 어르신들, 70세 이상 어르신들도 스마트폰을 다 다루시잖아요. 유튜브를 본다든지 각종 매체를 통해서 이제 보청기에 대한 선입견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어르신들이 직접 보청기를 하겠다라고 이제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신데요. 사실 오늘 이 내용은 듣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분들이 있다면 그 주변의 가족분들이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제작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은 보청기가 왜 필요하냐면 청력이 떨어졌다는 거는 굉장히 그 환자한테는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겉으로 드러나지가 않아서 그 힘듦을 혼자 안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의 가족분들이 좀 헤아려 주셔야 되는데 우선은 청력이 떨어지면 제일 대표적으로 일상생활의 수행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대화를 할 때 못 알아듣게 되니까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경로당, 노인정이라 해야 될까요? 친목 모임에 가셨는데 어떤 어머님께서 대화에서 자꾸 단어를 놓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변에 어떤 친구분이 야야 쟤는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쟤 빼고 얘기하자 이런 식으로 은근히 이제 소외를 시켰는데 이걸 이제 1년, 2년 이제 참고 지내셨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따님이 서울에 계셨는데 이제 부산에 내려왔는데 어머니께서 친구들이랑 모임을 마치고 왔는데 펑펑 울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어머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사실 이게 내가 몇 년째 참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오셔가지고 이제 보청기를 껴보니까 너무 잘 들리는 거죠.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보청기 착용 이후에 다시 이제 친구들 모임에 나가셔가지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소리가 안 들린다는 게 그 현상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 형성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결국은 심한 경우에 이제 우울증까지도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생활과 밀접한 게 소리가 안 들리면 위험한 상황이 잘 생길 수가 있어요. 젊은 분들도 겪어보셨을 거예요. 이어폰을 끼고 길을 다니다 보면 위험한 경우 종종 생길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차가 오는데 못 본다든지 아니면은 전동 킥보드 같은 거 이건 소리가 더 작으니까 안 들릴 수가 있죠. 그래서 청력이 떨어지시는 어르신들이 사고의 위험, 교통사고의 위험이나 아니면 킥보드나 자전거랑 부딪히는 위험들이 많이 발생을 할 수 있어서 그런 위험을 겪고 나서 이제 보청기를 이제 처방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거는 왜 보청기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의학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이 존스 홉킨스 의대에서 연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난청을 그냥 방치를 했을 때 보청기를 착용하신 분들에 비해서 치매 발생률이 2배에서 5배까지 높아지더라 라는 연구 결과가 실제로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것도 쉽게 생각하시면은 예전에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치매 예방하려고 카드놀이 하시고 그리고 친구분들이랑 화투놀이 하시고 이랬던 거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TV에서 어떤 선생님께서 하셨던 말이 계속해서 손을 써주고 눈을 자꾸 써주고 머리를 써주면서 우리 두뇌가 계속해서 활동을 하니까 이제 치매 예방 효과가 있다. 그래서 카드놀이를 하시거나 화투놀이 하시는 거를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뇌는요 계속 사용을 해줘야 돼요. 사용해주지 않으면은 이제 퇴화를 하게 되죠. 퇴화를 한다는 게 결국 의학적으로는 치매 발생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소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청력이 정상일 때는 하루에 소리가 1000개가 있다라고 치면은 1000개가 전부 다 귀에 들어와서 뇌로 올라가죠. 그럼 우리 뇌는 하루에 1000번 이상을 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청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1000개 중에 500개를 못 듣는다 가정하면은 평소에 우리가 젊었을 때는 1000번을 뛰던 뇌가 이제는 하루에 500번밖에 안 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자극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뇌는 더 퇴화를 하게 되고 치매 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매 예방을 위해서라도 보청기는 필요하다. 이게 두 번째 내용이고요. 세 번째 내용은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예를 들어 봅시다. 상추가 있는데요. 상추를 제가 실수로 이 식탁 위에 올려놨어요. 그러면 쭈글쭈글해지겠죠? 근데 다행히 제가 한 30분 만에 그걸 발견을 했어요. 그럼 그 상추를 다시 물 속에 담가 놓으면 이제 상추가 물을 다시 흡수를 해서 풍성해진 경험 본 적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소풍을 간다든지 뭐 여행을 갔을 때 상추를 사와가지고 좀 쭈글쭈글해져 있으면 물에 담가 놓으면 금방 다시 풍성해지는 걸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실 텐데 만약에 이 상추를 제가 깜빡하고 일주일 동안
밖에 상온에 뒀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일주일 동안 말라 비틀어져 있던 상추는 물에 넣어 놓는다고 해도 다시 회복되는 데는 한계가 있겠죠. 우리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청각 자극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짧은 시간 동안 이게 청각 자극이 떨어져 있었다면 보청기를 끼워줌으로써 우리 뇌는 다시 인지하는 능력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리가 안 들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청각 영역의 뇌가 굳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뒤늦게 보청기를 착용을 하게 되면은 보청기의 활용도가 매우 떨어지는 거죠. 오늘의 결론은 보청기라는 것이 인식이 분명히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난청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주변에 있는 가족분들이 반드시 이건 조금 신경 써서 챙겨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왜 어렸을 때 우리가 많이 겪어봤잖아요. 어렸을 때 어머니 손을 잡고 어머니께서 장난감을 사주셨고, 제가 중고등학생 때 아버지께서 저를 핸드폰 가게에 가서 핸드폰을 사주셨어요. 근데 이제는 제가 이제 어머니 아버님께 듣는 게 불편하지 않냐라고 먼저 여쭤보고 필요하면은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이제 보청기를 사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항상 주변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보시면 의외로 듣는 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큰 게 아니라 작은 관심도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다가갈 수 있으니까 절대 고민하지 마시고 주변에 가족분들이 어려움을 겪는다 하시면 이 내용 공유하셔서 좀 더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